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웬만하면 경제가 나쁘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경제가 좋다, 소비가 늘어난다, 취업자가 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좋은 말만 계속 늘어났었거든요.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발행하는 최근 경제 동향이라는 그린북이 있습니다. 이 그린북에서 말입니다. 정부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솔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그린북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코로나 확산세 등에 따른 내수 회복 제약이 우려된다. 웬만해서는요, 정부의 공식 문서에서 내수 회복 제약이다 이런 표현을 안 씁니다. 이 정도의 표현이라면 내수의 어떤 침체가 심각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정부의 공식 문서에서는요, 이게 단어 하나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요. 또 자극적인 단어를 안 쓰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내수 회복 제약이 우려된다 이런 표현은요, 그만큼 코로나 확산세가 내수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난 12월에도 이런 단어는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내수에 대한 경고는 했었어요. 그만큼 내수가 위험하다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조금씩은 냈었는데 이번처럼 내수가 쪼그라들고 있다 이런 표현은 안 썼다는 이야기예요. 내수 회복 제약이라는 게 결국은 내수가 쪼그라들고 있고 대외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한층 더 쪼그라들 거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실제 이런 단어를 사용했다는 자체가 지금 우리 경제에는요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코로나 확산세 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등. 코로나 확산세가 가장 심각하지만 등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은 그 외에도 다른 악재들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다른 악재 중에 대표적인 악재가 미국의 금리 인상입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0.25%. 또 5월에도 인상을 한다고 해요. 올해 앞으로 6번 더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따라서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소비를 그만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도 그린북에다 제시를 했고요. 또 하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해서 전 세계에 공급망 차질이 있는 것, 그 대표적인 게 국제 유가의 상승이거든요.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면 우리 시장에도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유가가 올라가면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안 그래도 지금 소비자 물가는 2월 달에 3.7%까지 올라갔단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국제유가까지 더 올라가게 되면 3월 달에는 4%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실제 말입니다. 각 기업마다도 이 원자재 쇼크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쪼그라들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을 이미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국제유가가 폭등을 하니까 이제는 소비자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다 이런 분석까지 지금 내놓은 겁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코로나 확산세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실제로 말입니다. 기획재정부의 그린북 3월호에서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실질적으로도 여러분 보면 우리 경제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소매 판매 지수가 지금 120.8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월에만요 마이너스 1.9%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내수가 점점 얼어붙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 수치면요 2020년 7월 1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입니다. 1년 6개월 만에. 2020년 7월이면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가 확산이 돼서 7월에 가장 최악을 기록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그때만큼 지금 상황이 나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매 판매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면 전산업 생산 지수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전산업 생산 지수도 마이너스 0.3을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 0.3이라는 것은 여러분 산업 전체가 소비가 진작이 안 되니까 소비가 증가하지 않으니까 생산도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 말은 지금 내수의 충격이 굉장히 이미 심각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린북에서는 3월 5에 지금 실었지만 사실 1월에도 왔고요. 그린북 3월에 실었다는 것은 2월에도 내수가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2월에도 산업활동 동향이 나오면 결국 말입니다. 소매 판매 지수 나쁘고 전산업 생산 나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내수에 대한 문제 심각하다는 이야기죠. 여러 가지 지표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활동 동향에서 지금 발표하는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여러분 보시다시피 2020년 6월 이후 13개월 연속 상승하다가요 7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7개월 연속. 이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나타내주는 지표인데 앞으로 경제가 계속 나빠진다는 게 나옵니다. 계속 나빠진다는 게. 현재 경기보다가 앞으로의 경기가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획재정부가 이것을 제대로 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게다가 3월 9일 대통령 선거도 끝났는데 계속 경기가 좋다는 쉽게 말하면 잘못된 정보를 계속 전할 수는 없는 거란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내수의 상황은요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린북에서는요 취업자가 2월에 1년 전에 비해서 103만 7천 명이 늘어났고 또 소비자 물가가 3.7% 상승했다. 이런 긍정적인 표현. 사실은 이것도 긍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세금주도 일자리고 소비자 물가가 3.7%면 이게 거주비가 포함이 안 된 거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뭔가 좋아지는 듯한 그런 지표를 보이려고 하지만 사실은 앞으로의 경기까지 좋지 않다고 나오니까 심각한 겁니다. 게다가 그중에서도 여러분 이 소비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현장 경기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134만 3천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늘어났다고 하지만 2018년 대비해보면요 적어도 31만 명이 적은 숫자예요. 31만 명이.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 지금 거의 보이지 않는 겁니다. 2021년에도 135만 1,000명인데 지금은 134만 3천 명까지 떨어졌거든요. 결국은 현장이 바닥이 지금 소비를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한다는 이야기고
내수 침체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말입니다, 여러분. 나홀로 자영업자도 지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줄어들면요, 나홀로 자영업자는 늘어나거든요. 실제로도 보면 말입니다. 2018년에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165만 1000명이에요. 그러면 나홀로 자영업자는 줄어듭니다. 실제로도 2018년에 398만 7천 명이잖아요. 이게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나홀로 자영업자들이 사람을 고용한다는 거예요. 직원을 고용한다는 거예요. 고용을 하니까 나홀로 자영업자가 아니라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추세는요, 지금 직원을 둔 자영업자도 줄어들고요, 나홀로 자영업자도 줄어드는 추세. 이것은요, 내수가 그만큼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상황이 좋아진다, 이렇게 이해하기에는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경제는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실물을 중심으로 한 경제는 지금 그냥 제 표현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개판입니다. 부채로 떠받치고 있는 실정이에요. 부채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부채로 떠받치는 것은요, 모래성과 같거든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딱 그 짝입니다. 현장 경기가 워낙 무너져서 부채로 떠받치고 있는 상황. 그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실물 경기의 현재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실물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주식시장은 막 올라가는데 정환진이 네가 잘못 말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지표들이 다 설명을 해주죠. 이게 그만큼 실물 경제하고요, 이 자산하고요, 괴리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 많이 풀려 있다는 뜻도 됩니다. 돈이 워낙 많이 풀려 있으니까 오미크론 때문에 쓰지는 못하고 결국 그 돈이 자산시장으로, 특히 주식시장으로 많이 흘러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 우리는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고요, 우리가 미래를 위한 준비에 조금 더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